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쌤TV의 안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제가 모자를 벗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데요. 머리가 좀 있습니까? 하나도 없는 줄 아셨어요? 이 머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, 오늘은 머리 얘기는 아니고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. 그래서 광복절을 맞아서 또 제 채널이 또 안쌤TV랑 안쌤TV1으로 지금 이제 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? 안쌤TV에서는 일본어 관련 컨텐츠만 이제 올리겠습니다. 안쌤TV1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제 바로바로 올릴 생각이고요. 일본어하고 일본어 관련 컨텐츠가 아닌 거를 좀 구별을 해서 여러분에게 업로드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원론적으로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일본어 공부는 왜 하는가? 왜 해야만 하나?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면 또 좀 그렇습니다만 일본어 공부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일본이라는 나라,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어는 좀 구별을 해야만 한다. 즉, 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뭐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, 그러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거랑 일본어를 좋아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, 그죠? 본인이 뭐 취미생활로 뭐 애니를 본다던가, 그죠? 뭐 저처럼 뭐 온천을 좋아해서 룩관을 뭐 간다든지, 뭐 J-pop, 그죠? 노래,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다가 그걸 가지고, 그렇죠,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일본어를 뭐하러 하느냐, 내지는 뭐 저희 때는 쪽발이라고 많이 했었죠 라고 하는 것.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런 생각들은 아마 공부를,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느끼고 있을걸요. 학생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2000년대생들 학생들도 실제로 일본어 공부한다고 그러면 주위에서 왜 그 일본어 공부하냐고 아마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, 그죠? 영어나 다른 거 공부하지 왜 굳이 일본어를 공부하냐. 근데 그 친구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,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위축이 되고, 이게 또 되게 일본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좀 선택적인, 오히려 뭐 선호도라고 할까,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자세히 보면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일본 제품 막 겁나게 막 많이 쓰고 그러면서,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인 거죠.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 아예 뭐 일본 제품 쓰지도 말아야 되고 막 그런데, 그렇죠?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랑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랑 좀 이렇게 구별은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, 일본어를 그러면 공부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, 그래도 명색이 제가 14년 동안 그 일본어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제일 큰 것은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. 뭐 꼭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데, 꼭 뭐 싸워서 이긴다 진다라기보다는 저희 에피소드를 살짝 말씀드릴게요. 제가 학교 다닐 때, 굉장히 오래전입니다. 30년 전.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학교 와세다 다닐 때 그 대학의 고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, 그분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됐어요. 여러분은 지금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. 그게 제 기억으로는 96년에 철거가 됐어요. 근데 그거를 철거할 때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, 그걸로 찬반 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을 시켜서 역사의 그렇죠, 교훈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 궁 앞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부가 되지 않느냐,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, 아예 건물 자체를 없애는 게 낫다. 근데 결국은 건물 자체를 없앴죠. 근데 제가 그 교수님 모시고 갔을 때는 있었을 때예요. 그래서 이제 다 둘러보고 나와서 식당에 갔는데, 식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990년대 초반에
일본어를 하는 걸 들으면 거의 10명 중에 8, 9명은 굉장히 싫어했었고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.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이 먹던 쟁반국수 있어요.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쟁반국수 먹던 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나 먹으라고 하고 맥주병을 막 들었다 놨다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했죠. 그 교수님은 근데 그걸 알고 계셨었어요. 그 반일 감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,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가 거의 30년 전 일인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인식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그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. 그런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고 변했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의 대처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아닐까? 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막 준비하고 뭘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면 정신승리 하자고 막 그렇게 외쳐보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인데 대학에 있는 일어 일문과라든가 일본 지역학과라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이 활성화가 되고 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오히려 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강한 태클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런 면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조금 좀 현실을 반영해서 30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죠. 그죠? 지금은 2022년이지 1945년이 아니란 말이죠.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즉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그 수단을 가지고 일본어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목표한 바 열심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그럼 다 떠나서 일본어를 그냥 나는 그렇게 나라랑 뭐 이렇게 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. 취미로 그냥 공부하는데 왜 자꾸 그럴까? 그게 되게 중요하죠. 왜냐하면 내가 일본어 공부를 해봤는데 재밌었고 예를 들면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들 것이고 아니면 뭐 굳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갈 때 내가 혼자 써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. 남의 눈치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지금은 어떤 걸 무엇을 공부하든 자기가 좋은 거,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즐기게 되고 그게 잘 돼야지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뭔가 남들보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. 그런 거가 일본어라면 열심히 해봐도 괜찮잖아요. 그죠? 예. 뭐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일본어 공부하면서 거의 일본어라는 그걸 가지고 대학도 나왔고 10년 동안 회사 생활도 했고 또 14년 동안 학원 강사도 했고 지금 또 프리랜서 뭐 이렇게 열심히 그죠? 또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이 차원에서 그렇게 막 조바심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게 있으니까요. 그죠?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어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제가 그 가르치면서 봤던 친구들 중에 너무 일본인 사람 막 흉내내려고 막 너무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일본 사람처럼 막 똑같이 흉내내서 막 인터랙션이 되게 좋은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일본 사람처럼 흉내를 막 낸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. 될 수도 없고 저도 흉내를 많이 내려고 노력했었어요. 공부할 때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뭐 점수가 막 높거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만의 언어, 자기만의 생각을 자기만의 일본어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저는 상급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.
꼭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 낸다고 해서 그게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. 말하기, 쓰기, 듣기, 읽기 4가지 영역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데, 저는 어디 가서 일본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왜? 실제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. 제가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면 시험이라든가 뭐 회화 이런 부분 어느 정도는 제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,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도끼토 바와이 요때 스카이 와게라레르토가 혼토노 이미데 노조교시라데 아르토 이ふうに 思って おります. 그러니까 때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급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이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그 2022년 광복절을 맞아서 제가 그냥 일본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번 요 영상을 계기로 그죠? 안쌤 TV에서는 최근에 제가 일주일 동안 뉴스를 배우는 일본어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. 일본어에 관련된 컨텐츠는 좀 더 본격적으로 계속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, 혹시 또 뭐 노래 부르고 뭐 오직 리뷰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. 안쌤 TV 1에서 또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더위에 뭐 오늘 말복이거든요. 삼계탕 같은 거 열심히 드시고 뭐 건강히 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